민주당 양승조 장하나 의원의 발언을 둘러싼 파문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이 제명안을 제출한 새누리당은 양승조 의원 지역구에서 규탄 집회를 여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또 양승조 장하나 의원도 할 말은 하겠다라면서 징계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새누리당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홍익대학교 정군기 교수, 이강윤 정치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양승조 장하나 의원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계속 이제 비난이 빗발치고 그런 상황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천안까지 이제 내려간단 말입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양승조 장하나 의원은 그래도 할 말은 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먼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양승조 장하나 의원 많이 잘못했고요. 예. 그다음에 새누리당 대책 조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대응. 예. 왜냐하면 두 사람이 이제 잘못됐다는 발언을 한 것은 국민들이 이제 판단을 한 걸로 생각이 되고, 예. 네. 이제 제명을 하기로 이제 150명 전원이 이제 의사결정을 했는데, 예. 이 부분도 이제 여론상에서는 너무 새누리가 좀 오버한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 이런 예. 얘기를 제가 좀 들었어요. 예. 그런 점에서도 그렇고, 또 이렇게 규탄 집회를 또 한다. 사실은 뭐 12월 국회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또 이런 정쟁으로 미쳐지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로스 타임, 인저리 타임이 너무 길다. 예. 이것을 또 두 사람이 촉발을 한 거거든요. 아. 두 사람이 쿨하게 사과까지 못하면 유감 정도를 표하는 입장을 내고 지도부가 권유를 해가지고 네. 새누리당이 이런 모습을 밝히고요. 네. 새누리가 또 쿨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봉합을 해야죠. 봉합할 때입니다. 인저리 타임이 길다는 거는 어찌됐든 할 게 많은데, 예산안 처리, 뭐 법안 처리 할 게 많은데 이런 걸로 시간 뺏기는 게 너무 많다는 그렇죠. 거죠. 대선 불복 관련해서 본시험 끝났는데 인저리 타임이 지금 한 1년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천안에까지 가서 이 혹한의 날씨에 집회를 한다고 그러죠? 마치 70년대 무슨 반공 벌기대회, 관제의 반공 벌기대회 같은 게 전상이 돼서 조금 맞동치는 않습니다. 원인 제공은 민주당 두 의원에 의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트집 잡아서 좀 과잉 반응하는 게 아니냐 하는 점이 있고요. 장하나 의원 같은 경우는 저는 막말을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고 민의를 그리고 자기의 정치적 소신을 밝힐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것은 국회의원 이전에 일 개인도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라거나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이니까요. 오히려 일각에서는 장하나 의원이 시민사회와 종교단체에서 하야 요구가 나오니까 뒤늦게 이렇게 뭐 편승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던 걸 감안한다면 그것은 그냥 엄중한 항의 정도. 그리고 정치적 견해니까 그게 사법부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한은 저는 정치권 내에서 논의가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양승조 의원의 경우에는 그 암살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어떤 상징성 또는 감정을 거스리는 그런 건 분명히 고려되었음직한데, 뭐 초선 의원도 아니고 최고위원까지기도 한데, 그런 점은 그렇지만 본인은 뭐 달을 가리켰는데 달은 안 보고 왜 손가락만 보고 뭐라고 하느냐 이러는 것 같은데, 사려 깊은 단어 선택은 아니었다고 봅니다만 자신의 충정을 더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물러서기 좀 힘들겠죠. 예. 둘 다 이렇게 완충할 수 있는 범퍼존이 없고요. 언론에서 이런 걸 필터링을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조금 아쉬운 대목도 있습니다. 예. 근데 계속 얘기하겠다, 입을 닫지 않겠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단, 예. 아니, 지금 이강윤 평론가께서는 뭐 장하나 의원은 두둔한 그 발언을 좀 하셨는데, 장하나 의원은 이제 헌법기관 국회의원 아닙니까?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럴수록 더 조심을 해야 되고, 시점이 말이죠. 여야가 그렇게 싸우다가 겨우 봉합을 해가지고 이제 일 좀 하려고 하는 시점에 지도부한테 보고도 안 하고, 이 사람이 원내 부대표였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조직원, 정당 의원으로서의 그 품위를 상실한 발언은 분명하고, 또 집권 1년 차인 그 대통령, 정부에 대해서는 정말 그 민감하고 굉장히 그 잘못된 발언한 건 틀림없습니다. 예. 네. 간단하게. 간단하게. 장하나 의원 지금 새누리당에 보면 청년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 네. 이거 아닙니까? 네. 확인된 건 아니고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작년 통진당 사태에서도 봤지만 뭐 국회의원 자격까지도 시비 걸 수 있는 예. 부분이니까. 그건 장현아 의원 주장에 따르면 판결이 이미 나서 예, 걸로. 아니라는 건데 예. 지금 저쪽에서는 그걸 공식적으로 제기했으니까 예.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거고, 네. 자기는 정치적 소신이자 민의를 전했기 때문에 발언을 거둬들일 용이 전혀 의사 없다는 예. 거 아니에요?
청년 비례대표 출신의 의원들을 마치 제사상에 웃기 정도로 그냥 이렇게 배정은 해놓고 사실 의원으로 잘 여기지 않는 그런 모종의 기류가 좀 있곤 했는데, 기왕에 도입된 제도면 예. 그들의 몫도 분명히 살피고 본인의 정치적 역량도 강화하면서 이런 위중한 국면에서는 좀 신중하게 처신할 필요는 있겠다. 그러나 저게 한 인간 정치인 장하나의 소신이라면 그거 가지고 논란과 다음번에 정치적 판결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처벌하거나 제명한다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뭐 새누리당이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박근혜 퀴즈로 불리죠. 이들이 등을 돌리고 나섰습니다. 자, 이준석 전 비대위원과 손수조 전 미래세대위원장이 잇따라 새누리당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함께 보시죠. 예, 발언 내용. 아까 이제 청년 비례대표 얘기도 했는데, 네. 이분들도 이제 새누리당에 말하자면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이준석 전 비대위원이 최근에 트위터에 인민은 힘들어 하는데 지도자라는 자들은 최고 영도자의 심기만 생각하는, 이건 북한 얘기입니다. 북한이 지금 그 장성택 문제로,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를 더 붙였어요. 북한만의 이야기인지는 미지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가 이제 바로 이거거든요. 조금 전에 정근기 교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150여 명이 군대처럼 움직인 거는 이건 좀 그렇지 않느냐, 모양새가.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뭐 청년으로서 지적을 한 거고요. 또 네, 있었죠? 다음 보시죠. 네, 손수조 위원장도 또 비판을 했는데요. 지난해 4.11 총선에서 문재인 대항마로 출전을 했었습니다. 청년에 대한 새누리당의 관심이 4.11 총선 때보다 식은 것 같다. 청년은 쓰고 버려지면 안 된다. 이렇게 트위터를 통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비판 어떻게 보시나요? 먼저 교수님. 예, 저는 두 사람 비판 뭐 정말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왜 지금 자기가 속고 당원들이거든요. 그렇죠. 당에 대한 반기를 들고 있냐면은 뭔가 역할을 할 환경이 안 주어지니까 그래서 나온 겁니다. 아하. 장하나 의원은 배지 달았잖아요. 배지 예. 달아가지고 그 일부의 그 의견을 또 전달하는 소신 있는 뭐 돌출 발언도 하고 했는데 네. 같은 의미로 이 새누리당의 젊은 이미지가 그동안 없었는데 이 두 사람이 큰 역할을 한 겁니다. 예. 뭐 아주 그 신선한 사람 둘이 들어와가지고 역할을 했는데 지금까지 보면 별 뭐 역할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속된 말로 자리를 못 받았다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이준석 전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하버드 출신의 공학 박사 아닙니까? 예. 네. 본인의 벤처 기업을 하다가 이제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제 정치판 뛰어들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말이죠. 뭐 이런 그 보도 채널 같은 데서 이런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게 아니고 예.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지고 허접한 얘기를 하고 다니고 이런 점에서 저 사람은 그 능력 있는 재능 있는 사람인데 저렇게 써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좀 그 많이 하고 이준석 했는데 의원은 예능 프로에서 많이 예, 봤어요. 그리고 손수조 그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뛰어들어가지고 문재인 의원에 맞서가지고 한 40몇 프로의 그 지지율을 얻고 예. 정말 새누리당의 이미지에 많은 제고를 했는데 별 역할을 안 준 것 같습니다. 예. 빨리 저는 새누리당이 이 두 사람한테 역할 줘가지고 예. 저런 얘기 안 나오도록 하고 저런 얘기가 사실 또 좋은 겁니다. 당내 민주화에서 참 좋은 그렇죠. 얘기고요. 예. 155명에 대한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동감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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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전 위원, 비대위원, 네. 자칫 저러다 또 종북 논란에 휩싸이지 않을까 그런 비유를 해도 아주 참 아프게 했네요. 예. 선거 때 앞두고 우리 잠시 뭐라 그러나요?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려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냥 얼굴 마담처럼 예. 이렇게 데려다 쓰는 거 아니냐에 네. 대한 비난은 당연히 이 의미 있고 온당한 이의 제기라고 생각합니다. 손수조 전 위원장의 경우는 뭐 이렇게 시당 간부가 이렇게 바뀌면서 자기가 맡고 있던 자리를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뺏기게 내주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필요할 땐 데려다 쓰다가 윗사람이 바뀌면 그냥 쭉 이렇게 굴비처럼 쭉 딸려나가면서 이렇게 바뀌는 거, 그런 풍토에서 어떻게 새로운 정치인이 커나갈 수 있겠느냐라는 당연한 항변이기도 하고요. 예. 당내 민주화를 앞당기는데 이들의 작은 목소리지만 사실 의원과 의원이 아닌 사람의 경우에 당내 영향력 이런 것들은 굉장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이들이 중요한 미라의 역할을 함으로써 새누리당이 길게 보아서는 체질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네. 무엇보다도 청년층의 정치적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왜곡 없이 투영되고 반영되는데 일정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어쨌거나 한 번 쓰고 버리는 듯한 이미지를 주어서는 안 되겠다. 물론 본인이 만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당에서 활동 공간을 좀 만들어줘야 한다. 예. 박근혜 대통령께서 또 손수조
위원장을 굉장히 총애했다고 하니까 네. 지켜보십시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 일회용으로 버릴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아마 새누리당 쪽에서 뭐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얘기 자체로는 참 좋은 얘기고요. 저는 새누리당의 당내 민주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최근에 직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서울시장 나가겠다는 이혜훈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예. 직언을 매우 많이 하는데 매우 좋은 현상입니다. 뭐 이유 있는 반항이었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 아,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자, 이준석 의원 발언 다시 한번 보시죠. 예. 그럼 또 그 다음 얘기도, 뭐 이 얘기는 이제 트위터에서 본인이 비꼬는 얘기고요. 그렇죠.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뭐 트위터 얘기했으니까 하나 더 얘기해보죠. 보수논객 진중권 씨의 트위터 발언이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정현 홍보수석의 발언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뭔지. 자, 일단 이정현 홍보수석의 최근 브리핑 내용부터 먼저 듣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의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위해를 선동 조장하는 무서운 테러라고 봅니다. 어머니를 흉탄에 잃었고 아버지마저 흉탄에 잃었습니다. 대통령 자신 또한 테러를 당해서 목숨을 잃을 뻔했던 분입니다. 자, 이제 대통령의 아버지 어머니를 얘기하다 보니까 감정이 격해졌는데 그게 뭐 울은 거냐 운지 않은 거냐 근데 왜 이런 얘기는 충분히 이제 홍보수석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인지 아닌지는 그 다음 이제 얘기입니다만 이걸 보고 진보 논객인 진중권 씨가 트위터에 의원 얘기를 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제 이 속보 먼저 좀 전해드려야겠네요. 오늘 뭐 기사가 많은데 선거법 위반으로 그동안 재판을 받았던 새누리당 원래는 이제 자유선진당 의원이었습니다. 김영주 의원이 실형이 확정돼서 의원직을 상실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원래 자유선진당으로 했다가 이제 합당이 되면서 네. 예, 새누리당 의원이 됐죠. 예, 네, 부산 지역에서 했고 뭐 비례대표입니다. 비례대표로 당선이 되었던 분인데 의원직이 상실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얘기 계속 나누도록 하죠. 그래서 이정현 의원의 저런 발언을 보고 진중권 의원이 트위터에다가 이런 글을 올립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그래픽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민주공화국의 홍보수석이 조선왕조의 내시처럼 굴면 곤란합니다. 자, 이런 내시처럼이란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정현 수석이 또 이렇게 반박합니다. 어떻게 반박했죠? 네, 보시죠. 첫 번째로 저는 울먹인 적이 없다. 아까 그 영상에서 울먹인 적이 없다고 얘기한 예. 거고요. 두 번째로 진중권 씨의 이 트위터에 반박해서 저는 내시가 아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예, 두 사람의 논쟁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 어떤 해석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예. 보십니까? 우선 진중권 교수가 그 윗대와 유머가 뛰어난 논객인데 이번 발언은 잘못한 겁니다. 이거는 약간 비아냥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윗대까지는 99% 가는데 비아냥이 되면 오버가 돼버리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비아냥거린 잘못된 발언을 썼고요. 예. 이건 분명히 진중권 교수가 뭐 다른 경로를 통해서라도 한번 해명할 필요가 있고요. 예. 저는 진 교수가 우리 사회의 그 여러 가지 아주 아픈 부분을 재미있게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예. 좋아하는데 이번 부분은 굉장히 오버했다. 그 다음에 홍보수석이 조금 전에 흉탄에 돌아가신 얘기한 거는 우리 현대사에서 1979년은 모든 국민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이걸 이제 양승조 의원이 건드린 거거든요. 예. 그건 당연히 홍보수석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다만 진중권 의원의 트윗 발언에 대해서 기자들한테 이런 대응을 했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조금 그렇게 보기에는 좋지 않다. 제가 홍보수석이라면 좀 무시를 한다든가 예. 아니면 뭐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한다든가 예, 그렇게 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예,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우선 첫째 진중권 교수는 모두 다 알다시피 유명한 독설가이자 아주 뭐 압축적이고 집약적으로 적시에 적타를 날리온 그런 예. 선수인데 내시라는 단어는 좀 그랬죠. 그런데 이정현 홍보수석이 1. 나 울먹이지 않았다. 2. 나 내시 아니다. 이렇게 대응을 하는 바람에 진중권의 트위터 발언이 더 많이 알려지고 아하. 좀 우스워져 버린 것 같아요. 예. 제가 만약에 이정현 수석 또는 뭐 그와 비슷한 준한 자리에 있었다면 국가기관의 청와대는 일국의 대변인입니다. 진중권 교수는 아무리 유명한 독설가라 해도 개인이고요. 기관의 대변인이 개인의 뭐 트위터 이런 것 가지고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격에 맞지 않았고
좀 남자로서 욱했을 수 있어도 예. 오히려 오히려. 웃고 넘어가거나 무시해버림으로써 좀 구분할 필요는 있었다. 넷이라는 단어는 본인이나 진중권 교수를 열렬히 지지하는 감수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카타르시스를 줄 수 있는 단어인지는 모르나 예. 조금 품격은 떨어졌다. 뭐 그런 생각은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군기 교수님 그리고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